배란된 난자를 잡기 위해 탁 벌어지면서 난자를 잡아요. 임신율이 검사를 하고 한 3개월쯤까지는 한 10% 20% 정도 좀 증가할 수 있다 얘기 드리는 편입니다. 그 기간에 임신을 하면 확률이 올라간다. 환자 입장에서 최신의 의료 정보를 윤리적으로 전달하는 삼신 의사입니다. 오늘은 난임 검사 중에 항문 종목을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외래를 보다 보면 선생님 이런 질문을 하세요. 저 나팔관이 없는데 생리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 하시는데 나팔관하고 생리하고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지금 그 환자분에 대한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 나팔관은 생리랑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나팔관이 없더라도 생리는 할 수 있고요. 일단 해부 모형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쪽이 이제 자궁이고 난소 이렇게 하얀 부분 난소가 있고 나팔관이 있는데요. 여성분들이 임신 시도를 하실 때 이 난소라는 부분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배란이 됩니다. 이 배란이 된 난자가 이 나팔관 관을 통해서 넘어오면서 때에 맞춰서 임신 시도를 하면 들어온 정자랑 이 나팔관에서 만나서 수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 수정이 일어난 아기 씨앗이 자궁 쪽으로 굴러 들어와서 착상이 되면 배란, 수정, 착상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임신이 되게 됩니다. 나팔관이라는 이 자체의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수술적인 제거를 하셨다던가 하면 결국에는 정자랑 난자가 만나는 길이 없어져 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직녀와 견우처럼 이제 만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연 임신이 불가능하신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나팔관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게 잘 뚫려 있는지 또 그리고 문제가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돌발 질문으로 선생님 왜 나팔관이라고 했을까요? 이제 뭐 나팔처럼 생겨서 나팔관인가요? 추궁기 보면요 나팔관처럼 벌어지잖아요. 실제로 배란기가 되면 배란된 난자를 잡기 위해 탁 벌어지면서 난자를 잡아요. 모양이 나팔관이어서 나팔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서양 어원에서는요 그거를 16세기에 이탈리아 과학자분이 찾아냈어요. 그분의 이름이 팔로피오예요. 가브리엘레 팔로피오. 우리 마치 뭐 이탈리 브랜드처럼 그래서 팔로피안 튜브 그래서 나팔관이라고 됐다고 하더라고요. 동양에서는 이제 그게 약간 그런 모양도 있다 해가지고 나팔관이라고 하는 거고 그 나팔관이 그래서 중요한 게 사람으로 말하면 우리가 먹을 게 있어도 손으로 집어서 먹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다 해주는 역할 의외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나팔관 조영술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선생님? 나팔관을 보는 방법은 대부분의 산부인과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나팔관 조영술이라고 해서 그 영상의학과 선생님이랑 엑스레이 촬영을 이제 조영제를 쏴가면서 엑스레이를 몇 번씩 촬영을 해서 조영제가 넘어가는 그 모양이나 커지는 과정을 좀 촬영을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팔관 조영 초음파라고 해서 히코시라고도 의학 용어들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초음파를 보면서 조영액을 쏴서 그 조영액이 나팔관으로 넘어가는 모양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전에 나팔관 그 엑스레이로 방식이 약간의 에러율이 좀 있었거든요. 그게 좀 많이 향상됐어요. 그래서 나팔관 조영술을 하고 나면 확실히 덜 아프고 좀 그다음에 임신 확률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거기다 나팔관 조영 초음파를 할 경우에는 그때그때 약간 난소의 배란 상태나 이런 부분들도 동시에 같이 볼 수가 있고 방사선 피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실 때는 그 엑스레이로 촬영을 하는 것보다는 초음파로 보시는 게 좀 더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요 나팔관 조영술을 빨리 해야 되는 사람 또 뭐 이런 분들은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나이가 많으시거나 임신 시도 기간이 오래됐는데 좋은 소식이 없다 이러신 경우에는 뭔가 나팔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일단은 있고 빠른 시술로 넘어가셔야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은 검사를 먼저 권장을 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환자 개개인의 히스토리에 따라서 따라가는데 골반염을 예전에 앓으신 적이 있다던가 하면 조영술을 좀 먼저 권장을 드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골반염이라는 게 결국에는 배 안쪽에 염증 상태를 일으켜서 유착을 일으키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나팔관이 만약에 유착이 된다던가 이렇게 돼버리면 그 나팔관이 난자를 능동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나팔관 상태를 먼저 1차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궁 외 임신 기왕력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나팔관 기능에 이상이 있을 수가 있어서 먼저 해보시는 게 좋죠. 또 질병 중에 하나는 자궁내막증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의외로 이 양쪽 팔에 있는 나팔관이 근육들이 다 있어서 네. 이 수정란을 옮기거든요. 자궁내막증이나 다른 게 있으면 그런 게 화학적 분비물 들었고 나팔관의 기능을 잘 못하면 자궁 임신이 걸리기도 하고요. 이제 제가 경험한 사례를 보면 그 인공수정을 하기 전에 나팔관을 했어요. 한 번에 임신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2년 만에 또 오셨어요. 그러면서 나팔관 조영술을 하고 하시겠대요. 바로 네. 또 하고 또 임신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경험이나 이런 거고 나팔관을 하면 이렇게 약하게 뚫려 있는 것도
그것도 한번 뚫어주는 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자, 납혈관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직접 이렇게 생생하게 설명이 될까요, 선생님? 시술 시간은 한 5분에서 길어야 10분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초음파로 자궁이랑 난소 상태를 확인을 하고 자궁 안쪽으로 해서 질 쪽으로 소독을 하고 관을 넣습니다. 그 관을 넣어서 자궁 안쪽에 거치를 시키고 난 다음 그 관을 통해서 조영액을 넣어서 동시에 초음파를 보면서 조영액이 지나가는 과정을 보는 거죠. 시간 자체는 굉장히 얼마 안 걸리는 시술이고 생리통보다 조금 더한 정도의 통증이 지속될 수는 있고 하루 정도 좀 뻐근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납혈관 조영술을 한 주기에 임신을 시도해도 될까요? 당연히 진행 가능하시죠. 어떤 병원은 보니까 한 달 있다 관계해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납혈관 조영술을 하면 조영제가 들어가고 배아에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될까요? 저희가 배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약이라고 하면 사실은 투여를 안 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저희 그냥 산부인과 의사들 사이의 얘기로는 그 조영액이 지나가면서 납혈관 안쪽을 조금 씻어준다. 아니면 아주 약하게 어떤 막처럼 좀 막혀있을 경우에 그걸 좀 뚫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 주기나 아니면 그 다음 주기에 어떤 임신에 있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쓰는 조영제가 혈관으로도 직접 들어가는 조영제예요. 무균성이죠, 거의.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염증이나 다른 문제를 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수용성이거든요. 수용성이라는 건 저절로 흡수가 돼요. 빠져나가고 흡수가 되고 실제로 조영술 이후에 관계 가졌을 때 납혈관에서 수정이 되고 착상되는 데는 이미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는 거죠. 납혈관 조영술하고 염증이 생겼어요. 이게 납혈관 조영술과 관계가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실 때가 있는데 실제로는 조영술하고 그래도 하루 이틀은 좀 관계하지 마셔라. 탕욕도 웬만하면 좀 하루 이틀만큼은 좀 피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긴 하죠. 그 조영술을 계속 중요하다고 말하고 시술로 가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시술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난임 검사가 어떤 게 있나요, 선생님? 기본 검사 3가지가 일단 필요하다 보시면 되고요. 난소 기능 검사, 피 검사로 하신 거, 납혈관 조영 검사 요거 하신 거랑 최근 6개월 이내의 정자 검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납혈관 기능은 그냥 평생 한 번 하셨다라고 하면 그 결과지가 있으면 지원 가능하세요. 거기에 이제 하나 더 더하면 난소 기능 검사는 최근 1년에 안 하셨으면 한 번 더 보긴 해요. 왜냐면 자극할 때 보기도 하고 그렇죠. 또 이제 정액 검사는 정밀 형태 검사까지 있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보통 그냥 자동화된 검사가 있거든요. 그런 검사로는 난임 여부를 판단하기 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꼭 정밀 형태 검사까지 있는 걸로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납혈관을 하면 임신율이 올라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진짜 그럴까요, 선생님? 그렇죠. 아예 영구적으로 계속 임신율이 높아진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이 무균 상태의 어떤 조영액이 납혈관을 지나가면서 아주 경미하게 막혀있는 경우에는 그걸 뚫어주는 역할도 하고 안쪽을 좀 씻어내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임신율이 검사를 하고 한 3개월쯤까지는 한 10% 20% 정도 좀 증가할 수 있다 얘기 드리는 편입니다. 그 기간에 임신을 하면 확률이 올라간다. 이게 이론적으로도 맞는 말이고 논문적으로도 나왔고 임상적으로도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납혈관 조영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볍게 하시고 임신 시도 해보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납혈관 검사를 하면요 출혈이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납혈관 검사 잘못된 걸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출혈은 있을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관을 넣고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관이 지나갈 때의 길을 약간 긁히거나 지나갈 때 약간 흔적이 좀 남아서 아무래도 출혈이 좀 경미하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영액을 일단은 넣었다가 또 이제 그 관을 빼는 과정에서 좀 안에 이제 고여있던 조영액이 좀 흘러나오면서 피핏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검사가 잘못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하루 이틀 정도 안짝으로 괜찮아질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네. 자, 간단한 엔딩으로 납혈관 조영술, 납혈관에 대해서 한마디만 딱 정리해 주시죠. 앞서 얘기를 한 것처럼 결국에는 정자를 겨누라고 보고 이제 난자를 직녀라고 봤을 때 그 사이를 이어주는 어떤 다리가 없으면 사실은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서 관계를 하시더라도 결국에는 임신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이어주는 그 오작교라는 다리, 납혈관이라는 어떤 그 장기의 기능이 제대로 돼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의 어떤 검사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한번 오셔서 검사하시는 거 권장드립니다.